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나도 빌딩 하나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꼬마 빌딩 같은 거 사려고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 쪽으로 가면 한 30억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요원한 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요원한 일을 연예인들은 막 덥석덥석 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연예인들이 이 빌딩을 사는 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비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도 연예인처럼 빌딩을 살 수가 있어요. 뭐 나한테는 뭐 빌딩 같은 게 너무 요원한 일이고 뭐 다음 생에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외로 이 빌딩 사는 일이 나와는 아주 무관한 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꿔볼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법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보니까 얼마에 샀냐면 194억에 샀어요. 그런데 무려 대출을 얼마나 했냐면 162억을 대출을 했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94억짜리를 사는데 162억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연예인이라서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해줍니다. 보통 사람도 신용이 좀 좋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80%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DSR 이런 것들 너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사업자 대출은 DSR을 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162억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연예인쯤이나 돼야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사잖아요. 건물 사면 임대 놓잖아요. 그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자 갚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은행이 모르냐?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보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빌딩 투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투자법을 크게 나뉘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격적인 투자고 하나는 임대 수입을 바라보는 투자예요. 자, 벌써 이제 말해서 그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임대를 바라보는 투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투자예요. 다시 말해서 빌딩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출을 80%까지 껴서는 절대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줄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 자기 자본에 대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 괜찮은 빌딩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 한 2% 정도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사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워낙 내가 내 돈 자체가 많잖아요. 그 빌딩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2%의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빌딩 투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빌딩 투자를 하는데 공격형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형의 투자는 뭐냐면 임대 수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익이 목표예요. 차익이. 빌딩을 통한 매각 차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정현 씨 같이 이렇게 162억을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지금 상황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가 물론 신용이 좋으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특별금리 같은 걸 받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한 5.8% 정도 받거든요. 5.8% 정도, 162억이 5.8%면 연간 이자가 얼마냐면 9억 3,96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에 내는 이자만 거의 10억에 되는 돈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내는 이자. 월로 계산하면 월 7,830만 원입니다. 매달 이런 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자를 어떻게 내냔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임대 수입입니다. 결국 임대 수입이 있으면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정현 씨의 남편이 의사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 빌딩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건물주는 이정현 씨고, 예, 세입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사업 주체는 완전히 구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사업체가 들어와서, 병원이죠, 들어와서 건물주인 부인인 이정현 씨한테 임대료를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안정적으로 내겠죠. 왜냐? 이 남편은 어디 가서든지 그 정도 임대를 내고 병원을 아마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부인의 건물로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임대를 내는 거고, 그 임대료는 이정현 씨 주머니로 들어가서 고스란히 이자로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투자가, 이런 빌딩 투자가 늘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실패 사례가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이것도 내용을 한번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건물에 임차인을 제대로 유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자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매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금액을 좀 줄여볼게요. 서울에 있는 데 중에서 조금 할 만한 빌딩들이 지금 얼마 정도, 꼬마 빌딩들 얼마 정도 하냐? 5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80% 대출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40억입니다. 그럼 현금 얼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10억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 10억? 이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50억짜리 빌딩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10억은 그냥 시드머니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 빌딩을 나중에 매각 차익을 내고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입지의 이런 빌딩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 은행이자 5.8%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예, 일반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한번 꾸고 가실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격적인 빌딩 투자라는 거를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적이 있는데 막 총 들고 막 앞으로 달려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공격이 아니죠. 그냥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무모한 투자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공격적인 거일 뿐이에요. 예, 사실은 본인이 다 준비를 하고 안전장치 다 하고 절대 목숨 안 잃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현금을 준비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빌딩 투자를 한다면 최소 한 10억 정도 현금은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억 정도 내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럼 빌딩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말해서 생활비의 부분은 다른 데서 다 커버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빌딩에서 나온 수익도 내가 얻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비의 문제는 커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빌딩에서 돈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임대료를 다 내고도 남편 수입도 있고 임대료만으로 아마 이자는 다 커버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이정현 씨 수입은 생활비 쓰고 남편 수입도 있을 테니까 또 생활비 쓰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니까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런 식입니다. 생활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자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자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장 중요한 임대료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자가 오르잖아요.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걸 늘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막 이자가 갑자기 올랐을 때 이런 기사들도 막 나왔다고요. 연예인들도 힘들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풀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오르기만 하면 이자가 뭐 2배로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면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출액이 크면은 이 정도를 감안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빌딩 투자는 사실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금리가 높을 때 해야 앞으로는 금리가 더 높아져야 뭐 많이 높아지지 않을 테고,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한번 보세요. 몇십억, 몇백억을 이득을 보고 뭐 팔았다, 이런 기사가 아마 나올걸요. 특히 이렇게 고금리 때, 금리가 높을 때 샀기 때문에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지만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 이런 이자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 좋은 임차인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죠. 내 돈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커버를 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임차인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임차인은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무슨 뭐 마케팅을 해서 좋은 임차인을 데려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아니고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입지에는 이 정도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남편이 아예 임차인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또 안정적이고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50억짜리 빌딩을 사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50억 뿐이겠습니까? 예, 우리도 이정현 씨처럼 한 200억짜리 빌딩 한번 사볼까요?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먼 미래의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뭐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거는 다음 생에나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버려두시기 바라겠습니다.